앞에 그 목욕탕 그 중학생 여자애 하나 죽었잖아요. 성폭행 당했다나 봐. 10대 소년들에게 잔혹하게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벼운 처벌에 분노하며 직접 복수에 나섭니다. 죽는다고. 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뀐 아버지. 영화는 미성년 가해자를 보호하는 소년법에 대해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공장 후미진 곳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무릎 꿇리고 의자와 쇠뭉치로 마구 때립니다. 함께 때리지 않으면 똑같이 피투성이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범행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범행 장소로 사각지대인 이곳 막다른 골목을 사전 물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14살 한 모양은 찢어진 머리를 봉합하고 수혈하는 등 중태에 빠졌습니다. SNS를 통해 퍼진 사진은 당시 피해자 모습을 찍어 또래 남학생에게 처벌받게 될지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어제 인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실종된 8살 여자 초등학생이 같은 날에 오후 늦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양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요청했습니다. 6명이서요. 무려 7시간을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김양이 16살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소년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처벌을 완화해주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입법 청원도 제기됐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미성숙 상태고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수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중형 선고도 쉽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좀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용하는 일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형사처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도 의식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을 보호하자는 소년법의 취지는 잊지 않되 청소년의 강력범죄를 억제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2010년에는 소년범의 60%가량이 초범자 혹은 재범자였던 반면 2015년에는 51.4%가 3번 이상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10몇 년 동안 재판부의 소년 감량에 대한 판결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오히려 범죄는 더욱더 흉파화되고 잔인화되고 저연령화돼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풀려나더라, 별거 없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예방을 충분하게 해놓지 않고 문제가 터졌을 때 애들한테 처벌만 하겠다라는 발상은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12살짜리, 13살짜리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근데 12살짜리, 13살짜리가 살인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형량이 낮아서 문제된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처해야 되는데 20년형밖에 처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된 케이스도 없습니다. 소년범의 실태를 파악하고 추적하고 재범을 못하게 하고 한번 죄를 저지르면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지, 소년들을 18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건 위헌이고요. 우리가 가입한 유엔 조약들을 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회화 과정에 있는 친구들한테 처벌한다고 해서 사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그 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으로 그 사회화 과정의 연장선에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그 소년법입니다. 국가의 책임도 있는데 항상 그 범죄자의 처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국가의 책임은 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연합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냐,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회화 교육 체계의 보완이냐. 소년법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